성치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기술 시간. 익숙한 배경이죠? 선생님은 지금 학교 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학교 이름과 함께 주소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생님 눈에 띄네요. 길은 토목기술의 요소 중에 하나였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정문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예쁘죠? 여기 나무들도 많고요. 풀도 많고 꽃도 많고. 지금 왼쪽에 보면 굉장히 높고 큰 나무들이 있는데요.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그렇대요. 잠깐. 이거 혹시 보고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교내 속도 10km. 뭐가 이상할까요? 문제가 없나요? 그걸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건데. 자세한 건 과학 선생님에게 꼭. 선생님이 지금 은행나무 이파리를 가까이 촬영하고 있는데 은행나무는 이파리가 크지만 화력수가 아니라 침엽수에 해당한다고 해요. 우리가 목공을 하다 보면은 침엽수나 화력수의 목재를 실제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게 어떤 종류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나무들을 볼 때 이게 침엽수인지 화력수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다시 이렇게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예쁜 하늘과 여기 지킴이 선생님의 보금자리가 눈에 보이네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참 학교가 예뻐요. 자세히 보면 하늘도 예쁘고요. 자, 우리 학교 건물을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이 빨간 계열의 벽돌처럼 생긴 이 모양인데요. 혹시 이거 만져본 친구 있나요? 자, 지금 선생님은 여기 구조물 앞에 와 있는데 한번 두들겨 볼게요. 아야, 뭐야?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금속이 통통통 나는 소리가 나죠? 아이고, 빨개졌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겉에서 봤을 때는 벽돌색을 하고 있는데 돌이 아니라 금속으로 만들고 그 겉을 빨간색 벽돌 느낌으로 코팅한 재료였어요. 저기 뒤쪽에 봐도 이런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안녕. 뭔가 뒤에 빨간색하고 있으니까 깔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중앙현관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이파리가 가는 모양의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침엽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 끝에 보면은 이파리가 침이나 바늘처럼 굉장히 가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침엽수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파리가 크고 넓은 것을 우리가 화력수라고 하고요. 잎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침엽수인지 화력수인지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단풍나무가 있네요. 단풍 맞나? 단풍은 이파리가 어때요? 크죠? 화력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침엽수. 여기 앞에 여기 중앙현관이 보이네요. 여기 있는 구조물 하나 보고 갈게요. 헐, 뭐야? 대박, 그림 같잖아. 안녕 고양아, 인사해. 야옹. 오호. 그냥 가버리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우리가 건축 구조물의 형식을 말할 때 가구시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늘고 길다란 부재, 다시 말해 구조물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가구시 구조라고 말해요. 그래서 겉에 봤을 때 일단 길다란 기둥이 있죠. 그리고 저 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얇은 구조물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누워 있는 것을 우리가 보라고 하고요. 여기 위쪽에 지붕, 이렇게 대각선 방사 모양으로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석가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가래라고 하는 것과 이 수평의 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수직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긴 부재로 만들어진 우리가 가구시 구조라고 해요. 이렇게 나무 말고도 우리가 철로도 이렇게 가늘고 길다랗게 조립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가구식의 포인트는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부분에 과연 어떻게 결합을 경과할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접합하는 부분의 모양이 다르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주의 있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학교 뒤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날씨 참 좋네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벽돌처럼 생긴 외관이 있는데 그냥 지나갈까요?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오호, 다행히 이 친구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덜 아픈데요. 소리를 들어보면 돌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진짜 벽돌이 아니라 벽돌 형상을 하고 있는 가짜 짝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가짜 벽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 어허,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벽돌 형상이 있는데 한번 넣고 해볼게요. 아야, 이 친구는 진짜 벽돌이네요. 뒤에도 진짜 돌이고요. 이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돌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돌을 보면 이렇게 벽돌이 있고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죠. 시멘트 풀로 이렇게 접합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돌들이 많이 있네요. CCTV 안녕. 자, 여기 뒤쪽인데요. 선생님도 이거 다른 선생님들한테 들었는데 여기가 옛날에 화장실로 사용이 됐다고 해요. 맞나?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건물들 자세히 봐보면 벽돌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딱 봐도 오래돼 보이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돌려보면 진짜 벽돌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벽돌들이 오래돼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띄어져 나간 흔적들이 보이죠. 이거 선생님이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만든 형태를 조적식 구조라고 말해요. 조적. 조자는 조직했다는 뜻이고요. 적자는 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쌓아서 만들었다, 쌓아서 만든 구조라고 해서 조적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렇게 벽돌이나 블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쌓아서 만든 걸 우리가 조적식이라고 하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어호라, 이게 뭐지? 목공실이네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 있는 이 벽돌 마찬가지로 아주 가벼운 소리가 나는 가짜 벽돌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벌써 이렇게 금이 가 있네요. 이거 세게 치면은 깨질 것 같아요. 여러분 떼지 마세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큰 나무가 있고요. 진짜 벽돌 구조, 조적식 구조라고 했었죠. 여기 CCTV 안녕.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컨테이너 창고가 있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어호, 진짜 나무네요. 이건 금속이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체육관이에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가득가득하죠. 자, 여기 보면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아이고, 아주 딱딱하네요. 흰색을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라고 하죠. 콘크리트.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멘트라고 하는 시멘트 그 포대자루 있죠. 그 가루로 되어 있는 거, 회색 가루. 그 시멘트에 물 그리고 뭐 모래 같은 약간 좀 입자가 작은 그런 형태들, 그리고 굵은 돌멩이나 자갈 같은 것들을 섞어서 만든 걸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해요. 그 콘크리트를 만드는 건 회사마다 기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콘크리트가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모래, 자갈 같은 것들, 돌멩이들을 섞어서 만든 거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느낌의 타일. 이거 옛날에 화장실에 많이 있는 그런 느낌인데 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픽토그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픽토그램이에요. 이런 그림 같은 거. 우리 학교 외관이 다 이런 약간 그레이 톤으로 많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그쵸? 두들겨보면 굉장히 가벼운 소리가 납니다. 가벼운 소리가 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2층이 상대적으로 얇다는 거예요. 얇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가했을 때 이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소리가 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콘크리트 돌이 아니라 가짜다, 뭔가 지금 씌어지는 형태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잠시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짠. 생각보다 힘드네요. 잠시 후에 만나요. 선생님이 앉아서 바라보는 우리 학교의 모습이에요. 참 예쁘네요. 자, 이제 선생님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 들어가면서 선생님 몇 가지만 좀 안내를 할게요. 지금 우리 학교를 보면은 굉장히 건물이 오래됐죠. 혹시 우리 학교가 언제 개교했는지 알아요?
1945년이래요. 1945년. 지금 얼마 오래됐죠? 60년이 더 됐죠? 학교가. 그래서 학교가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외관을 이렇게 코팅하고 꾸미는 그런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프랑스 공사관의 터로 이용됐었다고도 하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종동길이라고 하는 곳이 역사적인 특징도 많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역사적인 특징은 역사 시간에 물어보세요. 지금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자랑인 교내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아, 오늘 구름 기가 막히네. 자, 참 힐링되는 그런 날씨죠. 지금 선생님이 걷고 있는 이 길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벚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피어있는 벚꽃 길이었어요. 헛! 여기 벚꽃이 남았네. 인사해요. 한 4개 남았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져버렸습니다. 얘는 단풍나무인데요, 얘가 조금 빨리 물들었네요. 빨리 물드는 건 안 좋은데. 자, 이렇게 해서 산책로를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 보면요, 여기 빗물 저금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위에서 이렇게 배수 라인을 통해서 빗물을 모은 다음에 여기서 정화시켜 가지고 이 물을 뭐 재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해요. 여기 옆으로 가보면은 벽돌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벽돌 구멍은 이렇게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벽돌 모양이 다양합니다. 벽돌 하이. 얘는 진짜 벽돌이네요. 한번 두들겨 봤어요. 한번 뒤로 볼까요? 헛! 여기는 일진 형님 누님들이 있을 법한 그런 공간인데요. 이런 학교의 뒷공간도 있네요. 오, 무서운데. 다시 나가볼게요. 룰루. 학교 내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 라인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죠? 창덕 말고 이걸 우리가 하수도라고 하죠. 하수도, 하수관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세수를 하거나 물을 이용할 때 우리가 상수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 우리가 일상생활 때 사용하는 물을 상수도라고 하고, 이렇게 쓰고 난 물을 하수처리를 통해서 정화하는 거 우리가 하수도라고 해요. 이런 상수도나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토목기술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 지금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기둥이라고 하죠. 수직으로 세워져서 건축물의 하중, 다시 말해 무게를 지탱하는 걸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고요. 이 기둥에는 항상 위에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조물들은 수직으로 서 있는 이런 기둥과 수평으로 누워있는 보의 상호작용, 상호 보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둥과 보는 하나의 세트라고 반드시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냐옹. 같이 놀아줘. 어디가? 야옹아. 그래. 핫, 그가 온다. 눈치 게임 1. 자,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가면 왼쪽에 이렇게 레고 형태가 있고요, 오른쪽에 9개 큰 스크린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중앙현관인데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현재에 우리가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날로그가 좋아요. 웰컴. 자, 1층 복도의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면 뭐가 있냐면요. 잘못 왔네. 들어갈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길을 잊어먹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수송수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아무나 못 쓰죠. 안 눌러져요. 키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자, 들어가 보면, 자, 학교 내부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지금 이 콘크리트가 굉장히 때가 많이 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낙서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구조물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 쌤이 뜨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게 왜 생기는 거냐면 선생님이 힘이 세서 떠지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를 처음에 만들 때 우리가 물이 있죠? 그 물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지고 벌어진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 거 아니에요. 한번 계단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2층. 여기는 교무실이에요. 선생님들이 머무는 공간이기도 하죠.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저는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렇게 복도를 보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과 친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여유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주 좋아요. 지금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걷다 보니까 도착한 곳은 바로 창덕 공방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공간들을 보면 그 입구 쪽에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 결과물들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배웠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제품 중에 하나죠. 재료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플라스틱은 열에 대한 성질에 따라 종류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 보면 선생님이 짜잔 멋있게 만든 창덕 공방이 있죠. 이건 로마크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우리 학교의 공간은 이렇게 층마다 색깔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2층은 초록색이죠. 그럼 3층은 저기에 보이겠지만 파란색, 이렇게 색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빠바바바밤. 자, 공방에 들어가면 입구에 가장 먼저 3D 프린터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들 약간 좀 이전 버전과 최신 버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로 모델링한 창덕 공방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에는 학생들이 실습에서 만든 굉장히 다양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저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다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촬영하곤 하죠. 자, 그럼 나가 볼게요. 자, 지금 열심히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3층은 색깔이 바뀌었죠. 연두색에서 조금 푸른 계열의 청색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과학실도 있고요. 여기 다른 수업 중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는 개별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친구들을 배려하는 그런 안내 표지판들이나 이러한 펜스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죠. 이렇듯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 자, 4층은 주황색이네요. 지금 여기는 4층 과학실인데요. 여러분 혹시 IoT가 뭔지 알아요? IoT는 Internet of Things의 약자입니다. 그냥 사물 인터넷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물 인터넷 스마트 화분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해서 안 만질게요. 무섭다.
오, 굉장히 심오한 문구인데 에고냐 에코냐 그것이 문제로다. 저는 이거 말고 에코 할래요. 얀마코. 지성. 저는 성채초이입니다. 기술교사예요. 훗. 지금 선생님은 미술실 앞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결과물은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3D 프린트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평면 위에 지그지그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적층식이에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은 겉에 이렇게 줄줄이 출력이 되어 있는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후가공이라고 하는 후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광택을 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3D 프린트 결과물에서 새롭게 후처리를 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우, 저 구름 보이죠? 그래서 3D 프린트가 단순히 모델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후처리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내려가 볼까요? 자, 우리가 이거 비상문 이거 디자인 많이 본 적 있죠? 이걸 우리가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징화된 이미지를 우리가 픽토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비상문 엑시트 이걸 가려도 이게 비상탈출구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 그림을 우리가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픽토그램. 여기는 3층 과학실 앞인데요. 우리가 A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AR이 뭐죠? 우리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많이 혼동하고 하는데, AR은 증강현실이에요. 이때 A는 어그먼티드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현실 세계에 가상의 대상을 증강시키다, 추가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AR은 증강현실,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그리고 가상현실은 VR, 버추얼 리얼리티. 그래서 AR은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아이고, 여기는 엄청 푸르댕댕한 삐에러가 있네요. 영화관이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학교는 건축물인가요? 토목물인가요? 그렇죠. 건축물이죠. 이제 건축과 토목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서 클로징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정리할게요. 자동으로 잡히나? 안녕하세요. 오늘 종례할게요. 이 영상이 몇 분짜리 컨텐츠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오늘 이 영상을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원격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은데, 그냥 이거 영상 보고 조금이라도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겸사겸사 같이 이렇게 기술교과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빠빠이. 끝난 줄 알았죠? 끝난 거 맞아요.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요.